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강의의 최초 강의. 우리가 이제 프리킬 같은 강의예요. 프리킬 같은 강의.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손 들어보세요. 경제학과. 없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이제 하신 적이 있고, 하신 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신 적이 아예 없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여기 수험을 시작한다. 왜냐면, 이제 이게 어설프게 이제 시작을 해놓으면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기억과 새로운 기억들이 만나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할 때 이제 프리킬부터 이제 진행을 좀 해보는 거고,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용어에 혼란이 와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약어로 사용하고 있죠. 약어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영어, 경제학도 똑같이 약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릴 건데,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 하는 초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다가 끝나요. 수업 때 그래프를 그려주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다 끝나요. 똑같이 베끼다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프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Y축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말로 막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그려주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탕 떠오르면서 그걸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냐, 약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뭐냐면, 그래프를 내가 기억이 있으면 좋은데 기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읽는 방법, 기울기의 의미, 그리고 왜 미분하느냐. 그래서 경제 수학적인 얘기인데 겁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걸 못하면 그냥 산수를 못한다? 전 수학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물론 저는 대학원을 나왔고, 대학원에서는 이런 저급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프도 그리지 않아요. 대학원은 그냥 다 수학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슨 학문을 할 게 아니고 수험을 할 거기 때문에 딱 객관식 경제학에서 필요한 부분에 아주 가장 간단한 부분만 진행을 하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것들은 완성이 조금은 시작점은 될 거다라는 거고, 점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용어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입견을 빼기 위해서 단어부터 차근차근 하는 강의가 첫 번째 모토의 강의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경제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경제학을 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근해 공식이란 걸 배웠어요. 근데 근해 공식을 첫 번째 여러분 확 외워줬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보고 외운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성인이 되신 후에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짜증을 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학은 계속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판례가 없어요. 나오는 게 30년 동안 똑같아요. 그럼 향후 30년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기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필수 용어 특강에서 약자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노동이란 게 있습니다. 노동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1명, 2명, 3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뭘로 쓰냐? L로 씁니다. L. 이제 앞으로 L이 나오면 노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노동. L이 나오면 노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외우려고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자가 나면 L이 나오면 노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동의 의미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노동이에요.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웨이지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W 이렇게 씁니다. W. 근데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럼 대문자는 뭔가 총액을 뜻해요. 총액.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면 우리가 시간당 페이 뭐 이런 식으로 임금률 퍼센테이지 쓸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페이 쓰는 거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L이고 여기가 만약에 W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노동과 노동량과 W 임금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로 하시고, 제일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본반에 들어가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Y축이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산물. 생산물은 재화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재화는 유형, 서비스는 무형인데 이제 앞으로 무슨 재 이렇게 쓰면 재화구나라고 떠오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대표 중에 뭐냐면 우리가 대체재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해요. 그죠?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완제다라고 하면 함께 있어야 좋은 거. 콜라, 햄버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재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이런 때 하는 거고, 무슨 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형의 물건을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물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생산물이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생산물을 만들려면 생산요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생산요소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생산요소를 뭘로? 재료로 삼아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뭘 하고 있죠?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 서비스의 재료는 뭐예요, 지금? 노동이 있죠. 제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노동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L이라고 그랬죠. 그죠? 노동을 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웨이지, 임금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런데 저만 있다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독님들이 PPT를 설치해 주셨고 요 강의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자, 근데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혹자는 비트코인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그죠? 아니면 이렇게 무슨 캐피탈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그거 앞으로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험 경제학에서 할 자본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본하면 기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거시파트에 가면 화폐 금융론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때 화폐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까지 자본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자본하면 그냥 실제 물건인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자본이 캐피탈이잖아, 캐피탈. 그죠? 근데 캐피탈인데 K를 쓴다라는 거예요. K를 쓴다. 무슨 말인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자를 막 쓸 텐데 자본을 C라고 안 합니까? C에는 거대한 게 있어요. 코스트도 있고요. 컨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K로 써요. K. 그 왜 K냐? 독일말로 자본이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K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생산 요소에 K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학에서 생산하기 위한 재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L과 K, 노동과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C가 아니라 K를 쓴다. 참고로 이 강의는 요거 이후에는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강의. 그러니까 지금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함을 잘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학에서 자본은 K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자본재라는 게 실물, 대표적으로 기계 같은 게 여기 들어간 거, 화폐 자본으로서의 자본으로 나누어지지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시험 보는 경제학에서는 이거 잘 안 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써놓은 거죠. 수험 경제학에서, 우리 경제학, 수험 경제학에서는 실물 자본으로서의 자본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본하면 뭐다? 기계예요. 돈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은 화폐 금융시장에 따로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량과 저량. 상식적인 얘기예요. 유량과 저량. 유량은 우리가 기간을 측정한 거예요. 기간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뭐예요? 연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건 1년 동안 잰 나의 소득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유량, 일정 기간 동안 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있어요? 안 가져가요. 네. 얼마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얼마 있어요? 10,000원. 그러면 이게 뭐야? 저량이죠, 저량. 그래서 이건 시점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죠? 일정 시점에 측정한 거다. 그 유량, 저량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본의 대가는 이제 R이라는 걸 쓰는 거죠. R. Rate of Interest라는 거죠. 그래서 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을 쓰면 뭐가 된다?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동, 레이버에 대한 대가, 웨이지, K,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요소를 할 때 이 약자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늦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셔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프리킬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죠. 가격. 가격을 이제 우리가 P라고 읽습니다. P. Price라고 해서 P라고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X를 쓰면 X제의 가격이다 라고 써요. 그죠? X제의 가격이다. 그 다음에 PY, 그럼 뭐예요? Y제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X가 있고 PY가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가격이라 그래요. 절대 가격.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0원이고 얘가 200원이면 X제의 절대 가격은 100원이고 Y제의 절대 가격은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 분자 쪽에 있는 상대 가격이라고 읽어요. 분자 쪽에 있는 상대 가격. 그럼 이거는 만약에 PY분의 PX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X제의 상대 가격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X제는 Y제의
단값입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해요. 상대 가격.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응용을 좀 해보죠. 아까 노동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라고 했죠. 그죠? 자본의 가격을 이자라고 했죠. 그러면 R분의 W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분자의 상대 가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의 상대 가격 이렇게 읽는 거예요. 노동의 상대 가격. 그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W분의 R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자본의 상대 가격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상대 가격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각각을 얘기하면 절대 가격. 요렇게 분수 나타내면 분자에 있는 것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을 읽는 방법도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퀀터티라고 하죠. 퀀터티. 그래서 Q라고 합니다. Q. 퀀터티. 이제 앞으로 쭉 쓸 거고요. QX 하면 뭐가 되겠어요? X제의 수량이다. 라는 거죠. QY면 Y제의 수량이다. 라고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수요와 공급. 지금 이 시간은 수요와 공급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은 이제 목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첫 번째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뼈대를 잘 잡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에 가면 그 얘기에 살을 막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뼈대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L과 K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한 5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천천히 가다가 점점 스피드가 붙을 겁니다. 왜? 똑같은 용어가 반복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어가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수요와 공급이란 단어가 디맨드와 서플라이잖아요. 디맨드와 서플라이. 그래서 우리가 Q, D 쓰면 뭐예요? 수요량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QX, D 쓰면 뭐예요? X제의 수요량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QSY 하면 어떻게 돼요? Y제의 공급량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LD 하면 뭐라고 읽는 거예요? LD 노동의 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노동 했잖아요. L. 그 다음에 LS 그럼 뭐예요? 노동의 공급이다. 이렇게 읽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책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그건 이제 쓰기 나름이니까 볼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L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균형.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P, 0, Q, S, D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데 있죠. 만나는 데. 이걸 이제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E라고 씁니다.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E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E가 나오면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효용이죠. 이제 좀 시작을 해야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효용이죠. 효용. 왜 갑자기 즐거워합니까? 효용 나오니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물론 경제학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꽤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학은요, 뭔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항상 결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효용이라는 유틸리티라는 거는 유틸리티, 그래서 약자로 U라고 씁니다. U라고 써요. 그래서 선생님 이 스펠링을 외워야 됩니까? 절대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가 보는 시험 무슨 시험?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는 외우되
우리가 이 스펠링을 못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효용이란 건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해요. 그러면 소비를 하면 결과가 만족감이 만들어지겠죠. 소비를 하면 만족감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족감을 우리가 기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수적. 기수라는 것은 뭐냐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뭐 10점 만점이냐, 100점 만점이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실장님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 이제 한 점을 딱 땡겼어, 고기를. 그러면 7점, 8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요거. 그죠? 요걸 우리가 기수라고 하는 거죠. 기수. 기수. 그 효용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배우는 거고, 아, 이제 우리가 효용이라는 게 있는데, 효용이라는 거는 유인데, 유가 뭐 때문에 나오느냐? 소비를 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효용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이라는 게 있고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총이죠. 이 T 있죠. T, TU 이렇게 쓰는 겁니다. 토탈. 이제 T가 나오면 토탈이에요. 토탈. 근데 이렇게 T만 쓰면 뭘까요? T만 쓰면 텍스예요. 그러니까 T 뭐가 붙으면 토탈이고 T만 쓰면 세금이에요. 세금.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TU, TR, TC, TP 이렇게 있으면 T가 앞에 붙었다. 그럼 다 뭐다? 총이다 라는 거예요. 총. 그 다음에 한계용은 소비량이 추가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은 효용이다. 처음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지널이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널이라는 개념. 마지널. 그러니까 이걸 한계죠. 한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가 붙으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인이 추가되었을 때 결과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가 붙는 거예요. 추가. 자,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량을 봐봐요. 빵개였죠. 빵개에서 하나를 늘렸죠. 그죠? 그랬더니 총 만족감이 얼마래요? 10이죠. 그럼 하나를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만족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간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에서 두 개로 갔더니 총 효용, 만족감이 40이 됐대요.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얼마예요? 30이죠? 이해됐어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30이죠? 세 번째는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세었을 때 총이 얼마가 늘어났어요? 20이 늘어났죠?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얼마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다? 한계 효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총과 한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모토는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강의가 목표예요. 누구나.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인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야? 한계로 그냥 처음에 생각하면 돼요. 한계가 늘어난다. 그랬더니 선생님 한글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이건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라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고기를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개념, 끊어진 개념으로 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은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이래요. 1과 0 사이의 숫자가 뭐 있어요? 2분의 1 있죠. 0과 2분의 1 사이에 뭐 있어요? 4분의 1 있죠.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얘를. 그 연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보다 총효용은 T, U, 한계용은 M, U. 지금의 목표는 약자에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모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못한다고 못하나 봐, 이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합격의 법학원 시스템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의가 끝나지 않아. 강의가 끝나지 않아요. 이거 다음에 인문 강의 16시간 하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가 80시간이에요. 그거 다음에 핵심 요약해요 또. 그 다음에 객관식해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냥 요거 다 듣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제 잘못인데 뭐 안 들었으면 할 수 없고요. 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란 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소비를 하면 만족감이 생긴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TUMU 이걸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기수로 얘기하는 기수.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따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물을게요. 사탕 3개, 초콜릿 4개랑 사탕 4개, 초콜릿 3개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좋아요? 1번, 2번. 어느 게 좋아요? 1번. 그죠? 역시 초콜릿 마니아가 많아. 그죠? 초콜릿 마니아가 많아. 근데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거기서 거기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똑같아요. 이걸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디퍼런스 커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래프에다가 I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X, 0, Y 하고 이제 I라고 쓰면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의 표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표시구나. 그리고 어떤 책에는 이제 IC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I나 IC를 쓰면 무차별 곡선의 의미다. 라는 거고,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I 쓰면, I, 무차별 곡선이구나. 나가 아니야. I예요, I. 무차별 곡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I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 정도를 인지하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으로 넘어왔어요. 소득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소득을 쓰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M도 있고요. I도 있어요. I는 뭐예요? 인컴의 약자예요. 인컴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머니의 약자예요. 머니의 약자. 그래서 내가 보는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M과 I.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의 약자가 하나로만 쓰이면 혼란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약자가 되게 많은 방법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을 이렇게도 쓰지만 M을 뭘로 써요? 통화량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갈 거니까 익숙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인컴도 소득이고 M도 소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PX, QX, PY, QY가 M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PX, QX, X제를 샀는데 쓴 돈 총액이에요. 지금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PY, QY는 Y제를 산 총액수가 되겠죠? 그걸 다 더했더니 나의 뭐예요? 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소득이다. 그럼 요거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멋있게 쓰면 PX, X, PY, Y. 요건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요게 M이다 라고 하는 나중에 예산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CC, PCC예요. ICC, PCC.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ICC, PCC. 스펠링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I는 뭐예요? 소득이죠. 인컴.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컨슘션. 소비예요, 소비.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커브. CC 욕 2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읽는 게 포인트니까. PCC는 뭐예요? P가 뭐겠어?
프라이스죠. P는 프라이스를 못 이겨요. 이게 P는 그냥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PCC니까 이제 느낌 뭐죠? 가격, 컨슈미션, 커브. 그래서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ICC, PCC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소비자 이름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가 리저죠, 리저. 선생님 레저 아닙니까? 저는 리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리저 해가지고 도대체 리저가 뭘까? 깊은 고민했어. 도대체 리저는 무엇일까? 그랬는데 레저였어요, 레저.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배웠어요.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여가를 가지면 24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프 형태가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자, L이 뭐예요? 리저, 여가, 레저. 그 다음에 M이 뭐였어요? 머니, 소득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가 소득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가 소득 모형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요 내용은 안 그렸죠. 굳이 지금 할 시간이 아니야. 다만 지금 요 강의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이 왜 이게 들어갔니?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는 그래프니? 이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없이 여기서 모양이 어떻게 나왔고 이 모양은 저랑 있을 때 모양을 중시하면 여기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뭘 배웠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자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합격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나는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L은 뭐였어요? 노동. L은 뭐예요? 여가예요. 그죠?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단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장기와 단기. 경제학에서는 장기와 단기가 좀 중요한데, 우리가 단기는 short이에요, short. 그죠? 그 다음에 장기는 long이에요, long. 그럼 뭐가 장기고 뭐가 단기냐가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S를 aggregate supply, 그래서 총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AS는 뭐예요? 단기 총공 곡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S 그럼 뭐예요? 장기 총공급 곡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S와 L을 붙이면 단기와 장기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란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생산 요소는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스피드가 붙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 요소에는 L이 뭐였어요? 노동. 그 다음에 K가 뭐였어요? 자본이었어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임금이었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였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노동비, 얘가 자본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게 현실과 경제학이 조금 달라요. 10년 전에 뭐 했어요? 자, 기억이 나지 않아. 그게 장기야. 우리는 10년 전에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그죠? 그런데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똑같이 장사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단기예요. 왜? 우리가 얘는 변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기계는 우리가 기계 설비, 자본은 기계라 있으니까 기계를 늘리고 줄이는 데는 우리의 현실의 시간관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기계가 하나라고 하면 단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얘가 고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가변, 고정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둘 다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용어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T가 뭐였어요? T가 토털. 그죠? A는 뭐냐면 에버리지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죠? 그 다음에 FC죠. F가 뭐예요?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C, 코스트예요. 토탈 픽스드 코스트. 총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풋볼 클럽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 변화가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변화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V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FC, AFC, TVC, AVC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T 총, A 평균, 그죠? F 고정, C 코스트 이거예요. 그 단어들을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는 게 T는 어지간하면 다 총이구나. C는 어지간하면 비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쓸 때. 왜냐면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나중에 제가 맨날 가르쳐주고 Q 이렇게 되면 A, VC, AC, MC, P 뭐 이렇게 쓰면 막 여긴 어디냐 막 그래. 이 꼬부랑탱이는 뭐냐. 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그때도 이거 다 가르쳐주고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들으면 이게 뭔 말이야. 정말 아시아 풋볼 클럽인가 막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게. 자, 그 다음에 요소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 집약도는 L분의 K다. L분의 K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K가 만약에 100인데 L이 만약에 50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50분의 100이고 1일 때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소 집약도는 다시 쓰면 1인당 자본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L분의 K가 요소 집약도래. 끝. 이래서요.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겁니다. 요거 생산 관련 용어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였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는 뭐와 뭐였어요? 소비량과 만족감의 관계를 나타낸 거였죠. 그러면 생산의 원인은 뭐가 되겠어요? 원인은 노동을 집어넣은 거예요. 노동. 그래서 원인은 노동량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다? 결과가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L과 K의 관계다. 노동과 수량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자, 0이 있는데 사람을 한 명 투입했대요. 그럼 총 생산이니까 총은 뭐예요? T죠, T. 생산은 뭐예요? 프로덕트 이렇게 쓰는 거죠. TP. 그럼 한 개 생산은 뭐예요? MP. 마지널 프로덕트. 그 다음에 총 생산은 A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나누설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빵개에서 노동을 하나 늘렸더니 총 생산이 10이라며요. 그러면 한 개가 몇 개예요? 10인 거죠. 두 번째, 노동을 하나 늘렸대요. 그랬더니 총이 30이 됐죠? 그러면 20이 늘어난 거죠. 추가적으로. 그죠? 세 번째, 또 하나가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15개가 늘어났죠? 그렇게 된 거죠. 이랬어요? 한계를 보는 방법. 요걸 조금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인의 변화분, 결과의 변화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미분 시간에 살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추가라는 단어 아까 있죠. 추가의 한계는 원인 추가, 결과 추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따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P, MP, AP가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생산은 L분의 Q예요. 한 명당 몇 개 만들었어? 이게 평균 생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Q가 뭐냐면 얘 TP를 Q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Q라고도 불러요. Q는 배웠죠? 퀀터티, 수량. 그러면 10 나누기 1은 뭐가 됩니까? 10. 30 나누기 2는 뭐가 됩니까? 15. 그 다음에 45 나누기 3은 뭐가 됩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평균을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한 개당, 원인 한 개당 이런 뜻이에요. 원인 한 개당. 한 개는 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관련 용어를 한번 가볼게요. 비용 관련 용어. 자, 비용 관련 용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코스트란 단어를 쓰죠. 코스트. C를 씁니다. C, 코스트. 그러면 TC, 토탈 코스트. 그죠? 한계 비용은 MC, 마지널 코스트. 그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AC, 우리가 에버러지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TP냐, TC냐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이 빵명에서 하나 늘어났을 때 총 비용이 10이래요.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얼마? 10. 그 다음에 노동이 2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30이 됐죠?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20. 이렇게 3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몇 배 늘어났어요? 30 늘어났죠?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30이다. 한 개에. 그죠? 근데 평균은 뭐예요? 하나당. 여기는 원인이 뭐예요?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때 결과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비용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동량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고쳐주세요. 생산량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 15, 20이 된다. 라는 걸로 고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는 방법 똑같아요. 자,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이에요, 수입. 그럼 수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임포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매출액. 그러니까 레비뉴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물건을 판매했을 때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R이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0원짜리 설렁탕을 10그릇 팔았다. 그럼 내가 얼마 번 거예요? 5만 원 번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총 수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팔았을 때 총 수입이 얼마? 10. 두 개를 팔았을 때 40, 세 개를 팔았을 때 60이죠. 그러면 빵개에서 하나 팔았을 때 TR 총 수입이 10이라면 한 개의 수입은 얼마예요? 10이죠. 두 번째가 두 개가 됐을 때 여기서 얼마가 됐어요? 30이 됐죠. 그러니까 한 개의 수입이 30, MR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 개째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 늘어났어요? 20 늘어났죠. 그러니까 MR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당 번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10 나누기 1은 10, 40 나누기 2는 20, 60 나누기 3은 20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T, M, A가 되는 거죠. TMA. T가 뭐였어요? 총. M이 뭐였어요? 한계. A가 뭐였어요?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TU, MU, AU. 이게 뭐였다? 총 효용, 한계 효용, 평균 효용.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P, MP, AP. 그럼 이제 TP는 뭐예요? 총 생산. MP는 한계 생산. AP는 평균 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C, MC, AC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총 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그 다음에 TR, MR, AR. 그죠? 그래서 총 수입, 한계 수입, 평균 수입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미시에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식장난을 쳐서 계산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이거 따라가다가 헷갈려서 틀려버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용어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너무 어려워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은 다른 과목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경제학은 처음이 어렵고 뒤가 쉬운 과목. 나머지 과목은 처음이 할 만한데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 경제학이 처음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인드가 없어요.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수업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본 강의 있잖아요. 그건 첫 번째는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듣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두 번째 듣잖아요. 그럼 놀라운 마술이 벌어져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가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에 막 자꾸 매진하면 그거 하다가 나머지를 용기를 잃어요. 그래서 경제학 못하시고 참 안타까우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 책의 3단원까지만 까맣습니다. 뒤로 안 넘어가요. 근데 뒤를 가야 돼요. 일단 뒤로 가면 앞이 돼요. 이건 제 말이 뭔 말인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자로 기억하는 거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 한계 변화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봐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냥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기술 대체율,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자, 한계가 뭐예요? 마지널이에요.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대체는 뭐냐면 후보 선수 같은 개념이에요. substitution. 그리고 율이니까 레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런 단어를 MRS라 부르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쉬워져요. 왜? 한계 대체율은 여기 있어요. 그죠? 한계 대체율은 여기 있죠. 그러면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있으니까 얘만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MRTS는 기술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에서 기술만 더한 거예요. 물론 얘는 소비, 얘는 생산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 한글과 약자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연관성. 그 다음에 한계 변화이죠. 한계. 그 마시널이 있을 거예요. 율이니까 레이트 오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변화니까 X와 Y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MRS, MRTS, MRT 여러분들이 계속 할 건데, 지금 MRS는 한계 대체율이고 MRTS는 T가 들어갔으니까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MRT는 한계 변화율이구나 라는 걸 들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L, W, K, R, 그 다음에 TMA 있죠? 그 연관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단어를 봤구나 정도로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